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해외 선물 넘버원 진행의 이수연입니다. 전일 뉴욕 증시 다우지수가 제넬 전 연준 의장이 앞으로 새 재무장관을 지내게 됐다는 소식과 함께 백신 개발 기대감에 따라 역사상 처음으로 3만 선을 돌파를 했습니다. 또 오늘은 시장에 특별한 이슈가 없는 가운데 미국의 내고제 수주와 GDP, 실업수당 청구 건수 등 이 경제 지표들이 대거 발표됐습니다. 하지만 이 세 가지 지표 모두 엇갈린 발표가 공개가 되면서 시장은 방향성을 잡지 못하고 있는 상태인데요. 게다가 내일 뉴욕 증시 본장이 휴장함에 따라 거래량까지 부진한 상태입니다. 오늘도 이런 시장 속에서 여러분들의 상품들 전략들 어떻게 챙겨가실지 해외 선물 넘버원이 도와드릴 테니까요. 1시간 동안 함께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릴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합법까지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전해드리면서 저희 본격적으로 출발하기 전에 오늘 함께할 마스터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네, 오늘 저희 해왕 마스터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또 오늘은 어떤 재밌고 중요한 내용 공개해 주시려고 이렇게 또 멋있게 하고 오셨는지. 네, 네. 오늘 전일 이제 유가가 좀 폭등을 했죠. 이제 외신 앵커님이 다루실 때 내용이 나올 텐데, 사실 이제 향후 유가에 대한 전망 자체 2021년도에 대한 이제 가격 전망에 대한 리포트가 있어서 좀 준비를 해왔습니다. 내용 쉽게 좀 정리하고 유가할 때 자세하게 얘기 드릴 거니까 여러분들 끝까지 시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도 유가가 폭등을 하고 있는 상태인데 과연 이런 유가 그리고 이런 상품들의 상황에 대해서 어떤 전략 주실지 정말 기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저희는 오늘의 상품들 어떤 시세 보이고 있는지 화면으로 살펴보시죠. 네, S&P 500 제외하고는 거의 상승부를 켜주고 있습니다. 자세하게 만나보시죠. 먼저 S&P 500 지수입니다. 0.06% 약보합권에서 흘러가면서 3,630.7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미니 나스닥입니다. 0.24% 상승해서 12,105.25포인트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크루드 오일 가격은 0.8% 올라주면서 45달러 선 돌파해준 모습입니다. 골드 가격 0.5% 상승해서 1,813.8달러에서 지나가고 있습니다. 유로 FX입니다. 0.16% 상승해서 1.19065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들 속에서 과연 외신들은 어떤 이슈 보이고 있을지 지금 화면으로 다시 만나보시죠. 네, 첫 번째 뉴스부터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백신 보급으로 내년에는 세계 경제가 코로나 이전으로 회복될 수 있다는 기대감 때문에 다우존스 지수가 사상 처음으로 3만 선을 돌파했습니다. 이에 독설가로 유명한 짐 크래머는 내가 지금까지 본 것 중에 가장 투기적인 시장이다라고 지적했는데요. 실물 경제는 속절없이 무너지고 있는 상황에서 주식시장은 연일 사상 최대치 행진을 이어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미국 내 코로나19 신규 확진자 수가 연일 급증하면서 식당, 스포츠 경기장, 그리고 공장과 오프라인 매장들이 직원과 손님이 없어서 매우 한산한 상태라고 하는데요. 또 미국의 소비 지표는 여전히 바닥을 기고 있는 모습입니다. 지난 10월의 미 소매 판매 지수가 시장의 예상치를 하회해서 최근 6개월 내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또 지난주 미국의 신규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전주 대비 상승해서 74만 2천 건이 집계가 됐는데 오늘은 그보다 더 올랐습니다. 오늘 발표된 실업수당 청구 건수 예상치까지 상회를 하면서 77만 8천 건이 발표되면서 지난주보다 3만 명 이상이 늘어난 수치가 공개됐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월스트리트저널은 미국의 경제가 회복 활기를 이뤄가고 있다는 시그널이다라고 평가하기도 했습니다. 또 각종 금융회사도 미국 경제의 앞날들을 속속이 하향 조정하고 있는데요. 오늘 발표된 3분기 GDP는 33.1%로 예상치보다는 0.1% 하회했습니다. 골드만삭스는 미국의 4분기 성장률 전망치를 기존의 4.5%에서 3.5%로 1% 낮췄고요. 또 JP모건 체이스는 내년 1분기에 미국 경제가 마이너스 1%로 역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경제학자 역시 당분간 미국의 경제 성장이 둔화할 것이다라고 경고를 하고 있는데 과연 이런 상황 속에서 오늘도 주식시장이 신고점을 갱신할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기사 만나보시죠. 네, 민주당의 주요 인사 중엔 한 명인 데비 스테보나우 의원이 더 작은 규모라도 추가 부양책이 시급하다면서 즉각적인 행동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스테보나우 민주당 의원은 민주당 내에서 네 번째로 서열이 높은 그런 의원인데요. 오늘 CNBC와의 인터뷰를 통해서 내달 수백만 명의 미국인들이 실업보험 수당을 잃게 된다는 점을 우려하면서 이는 승자도 패자도 없는 것이다. 바이든 행정부가 취임할 때까지 단 몇 달만을 위해서라도 단기 부양책이 되더라도 우리는 당장 그 부양책을 통과시켜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 스테보나우의 발언은 민주당 측에서도 지지를 얻고 있는데요. 이는 미국 내 코로나 확산세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또 미국의 의회가 오는 12월 21일부터 연말까지 휴회에 들어갈 예정이라서 올해 남은 협상 시한이 아직 많지 않은 상태인데 아직까지 어떤 당이 상원을 차지할지 결정되지 않았지만 그 안에서라도 미국이 코로나로 인해서 경제 타격을 계속 받고 있기 때문에 빨리 소규모 부양책이라도 협상을 봐서 내놓아야 한다라는 그런 평가가 이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부양책에 대한 기대감이 또 시장에 어떤 영향 미칠지도 저와 함께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기사도 만나보시죠. 네, 골드만삭스는 오펙 플러스가 이달 말 회의에서 감산 기간을 연장은 하겠지만 이 동맹의 미래에 대한 의구심은 커졌다라고 진단했습니다. 또 골드만은 다음 주에 예정되어 있는 오펙 플러스의 정례 회의에서 예정했던 하루 200만 배럴 감산 생산량의 증가를 3개월 동안 연기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는데 현재 수준의 감산 기간을 연장한다는 거죠. 하지만 동맹은 유례 없는 수요 쇼크에 대응해서 시장의 균형을 유지하면서도 중기적으로는 시장의 점유율까지 높여야 한다. 그런데 이런 어려운 이중의 목표를 가지고 있는 와중에서 동맹이 많이 흔들리고 있다라고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오펙 플러스는 최근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으로 인한 유가 쇼크 속에서도 사우디아라비아와 러시아가 가격을 전쟁하고 또 카타르의 동맹 탈퇴까지 하면서 우여곡절을 참 많이 겪었는데요. 또 최근에 아랍에미리트가 오펙을 탈퇴할 것이다 이런 설까지 나오면서 지금 오펙 플러스가 이런 동맹 위기에 대해서 언급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아랍에미리트가 우리는 오펙을 탈퇴하지 않겠다라고 했지만 골드만삭스가 보기에는 원래는 사우디아라비아와 아랍에미리트가 굉장히 친한 사이인데 이 탈퇴설이 나왔다라는 이유 자체로도 놀랍다. 이런 논란이 불거진 점 자체가 위기다라고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유가가 45달러 선을 계속 유지해주고 있는 가운데 과연 이런 뉴스가 오늘 유가에는 어떤 영향 미칠지 잠시 뒤에 저희가 전략과 함께 공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외신 이슈를 이렇게 살펴봤는데 우리 해왕 마스터께서는 혹시 짚어주실 만한 이슈 있을까요? 네, 사실 이제 마지막 나왔던 내용 자체는 좀 지켜볼 만합니다. 네, 이제 오펙 플러스 관련해 갖고 골드만삭스에서 이제 보고서 내용 자체가 나왔는데 사실 지금 이 보고서가 좀 이슈가 된 게 문제가 뭐냐면은 사실 불협화음 문제는 원래 당연시 있었기 때문에 큰 시황거리는 안 되는데 못을 박아버렸어요. 거의 이제 연장을 할 가능성에 대해서 지금 연장 가능성이 제일 높은 건 3개월인데 또 3개월 뒤에 또 어떤 이슈적인 부분이 발생을 하겠죠. 근데
못을 박다 보니까 시장 자체가 오펙 회의 전에 가격 반영 자체를 더 힘차게 박차고 가하는 느낌이 어제 시장에 굉장히 많이 반영이 됐습니다. 한국 시간으로 발표 이제 골드만삭스 나온 게 전일 저녁 8시부터예요. 8시 이후 유가에 대한 급등 소식 자체가 이어졌는데 이따 유가 관련해서 좀 자세하게 얘기를 하겠지만은 지금 과정 자체가요. 유가 상승에 대한 과정 자체가 이제 다음 주에 있을 오펙 플러스 감산 연장 회의에 대한 시장 가격 반영 중인 겁니다. 이미 결과치 자체가 반영하고 있는 과정이에요. 그때 딱 발표 나와가지고 야 우리 연장할게 늦은 거예요. 그때부터는 상승 들어가진 않아요. 예정된 일정에 대한 너무 당연시 이루어지는 시장 상황은 미리 선반영이 돼요. 상황 자체가. 예를 들면 이제 금리 인상이라든가 금리 인하라든가 이미 1개월 전부터 반영이 이루어져요. 시장에는. 너무 당연스럽게 진행이 되면은. 근데 가능성 자체가 대두되고 좀 희박하거나 되거나 이 가능성이 50대 50으로 이루어진다면은 결정될 때부터 시장 반영이 이루어집니다. 갑작스러운 시황이라든가 이런 부분은 반영이 이루어지만 제가 지난주부터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선물 넘버원에서 처음 나왔을 때 그때 유가 자체가 최저가가 이제 $33까지 찍었었는데 그때부터 이제 제가 좀 매수 방향을 굉장히 지지했던 것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이 감산에 대한 기간도 남아있을 뿐더러 박스권 랠리에 들어갈 수 있는 장세였기 때문에 가능하다고 좀 표현을 드리고 싶어요. 이따 이 내용 자체는 제가 이제 유가, 크루드 오일, WTI 할 때 자세하게 얘기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유가에 대해서 자세한 말씀 해주셨는데 항상 주가는 선 반영이 된다는 점을 참고해서 오펙 플러스가 어떤 결과를 내놓을지 그것은 중요하지 않고 어쨌든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주가는 그 전에 상승을 할 것이다라고 저희가 정리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해외 선물 넘버원과 여러분들이 함께하고 있는데 우리 해왕 마스터께 궁금한 점 있으신 분들은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 문자번호 샵 0082번 그리고 유튜브 라이브까지 저희가 함께하고 있고요. 이 방송 외에도 다양한 정보들, 이 해외 선물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이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노란톡 오픈 채팅 검색창에다가 서울경제 해외 선물 넘버원이라고 검색하고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 검색 방법이 어려우신 분들은 하단에 나가고 있는 QR코드 이용해서 들어와 주셔도 되니까요. 많은 참여 부탁드릴게요. 그럼 저희는 본격적으로 상품별 전략 얻어가는 시간 해외 선물 나우 코너로 이동해 보시죠. 네, 오늘도 첫 번째 상품부터 바로 우리 전략들 살펴봐야겠죠. 먼저 첫 번째로 살펴볼 상품은 바로 골드입니다. 골드가 지금 1,811달러 지나가고 있는데 1,800달러를 깨고 내려갔다가 다행히도 반등세가 나와줬습니다. 오늘 참 이제 거래량이 부진한 것 같아요. 내일 아무래도 휴장을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계속 횡보하는 모습을 보여주는데 과연 어떤 전략 가지고 계실지 저희가 팻말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골드 매도 주셨습니다. 지금 자리에서 매도 가능할까요? 네, 지금 네. 자리보다는 바로 나오진 않을 거예요. 단가 자체가. 잠시만요. 네. 피디님 좀만 기다려주세요. 네, 제 차트 한번 보고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전일 파동이에요. 사실 지금 금값에 대한 하락 요소 자체는 사실 올 한 해 상승분 자체가 굉장히 높았어요. 지금 시기에 대한 어떤 매도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제 안전자산보다는 이제 투자자산에 대한 성향 자체로 좀 포커스가 맞추는 경향도 있겠지만은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 이제 국채 발행량이 늘어나겠죠. 그럼 같은 동질의 안전자산에 대한 공급량 자체가 확보가 늘어나다 보니까 금값 자체도 굉장히 매력 없는 수단으로 느껴질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물량 자체가 좀 나오고 있는 분위기입니다. 추가적인 하락 자체는 좀 지속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저는 1800선은 이탈은 좀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 솔직하게 얘기 드리면은 1800선 이탈은 굉장히 쉬울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일단은 금일 자리값부터 한번 보도록 하죠. 금일 자리값부터. 네. 사실 전일 미장 개장하고 오히려 좀 더 재미가 없었어요. 시장 자체가. 근데 지금 차트적인 분위기 자체가 여러분들 전전일이죠. 예, 전전일 있었던 하락장부터 시작한
위치값까지 아직도 그 추세가 ING 중이에요. ING. 그러면은 조정 국면 이제 어떻게 보면 저항에 한번 부딪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자, 단가상 위치값 얘기 드리도록 할게요. 네, 1818.0 매도 아직까지 우세하고요. 손절은 30틱으로 구분하시는 게 좀 좋습니다. 1821.0. 그리고 익절에 대한 대기값 자체는 사실 이제 100틱 구간을 좀 넘어서는 단가로 좀 구성을 해야지 손익비 구성이 좀 평가가 될 것 같아요. 손익비 구성이. 근데 단가 자체가 워낙 유동성이 크다 보니까 이제 손절에 대한 라인을 확실하게 지키셔야 돼요. 근데 아직 유효하다는 거예요. 아직 유효하다. 저는 금값이 다시 오른다는 주의예요. 오른다는 주의. 근데 정확한 이제 변곡에 대한 위치값을 구성하는 거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시장에 대한 어떤 개선이라든가 그 가능성이 대두가 돼야지 그 가능성이 놓이는데 단가 밀릴 수 있는 위치값은 1750 라인대까지는 확보가 가능하다는 얘기는 먼저 드리고 싶어요. 1750 라인까지는. 1750 라인까지는 가능합니다. 골드 장세가 지금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포인트로 많이 하락하는 분위기예요. 근데 제가 이제 채권 얘기를 계속 꺼내잖아요. 이번 달 들으면서 이제 바이든 노믹스 들어서면 이제 채권 공급량 확대될 거다. 이 얘기를 꺼냈는데 그만큼 굉장히 중요한 정책이에요. 모든 지수라든가 모든 종목에 영향을 끼칠 수 있을 만한 요인입니다. 달러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지금 조정 구간이 정정하겠습니다. 이제 어떻게 보면은 국채에 대한 발행 자체가 이제 골드를 하락시킬 수 있는 요소가 되는 거고, 그리고 지금 시장 상황 분위기 자체가 국채 발행을 언급을 하면서도 부양책은 시도를 안 하고 있어요. 그러면 달러에 대한 하방에 대한 지지를 좀 막고 있는 경향 자체가 굉장히 강하죠.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골드에 대한 이제 투기적 심리 자체가 좀 강하게 들어섰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좀 장기물로 한번 얘기를 드릴게요. 장기물로. 재밌는 얘기인데 사실 지금 2019년도부터 20년도까지 이제 판단을 했을 때 제가 2019년도, 18년도 말에 이제 서울경제TV죠. 서울경제TV 와갖고 제일 많이 했던 얘기 자체가 좀 금을 사라고 얘기를 많이 드렸었어요. 이때 금값이 많이 오를 거라고. 왜냐면은 이제 투자처가 없으면은 금값의 수요도가 몰리기 때문에 이 상황에 대한 전개 가능성이 있는데 지금 진폭 자체가 막 500T, 600T 밀려도요. 이제 지난 1, 2년 동안 상승했던 분에 대해서 약간에 대한 조정값을 갖는 경향이지 완전하게 이제는 골드가 하방세로 들어갈 거라고 판단 안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골드는 다시 위기가 또 드러나면은 재상승으로 신고점을 돌파할 가능성은 언제든지 열려 있어요. 이게 제 관점이에요. 다만 이제 지지에 대한 단가 자체가 명확하게 드러나지 않는 구간이니까 여러분들 지금 어디서부터 매수 보세요 이 단가보다 어떻게 보면은 시황적인 내용이라든가 그런 분위기 자체를 측정하고서 들어가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데일리 트레이딩 기준으로 봤을 때는 자 전전일 하락했던 매도에 대한 추세가 아직도 살아있다. 1818.0. 자, 그럼 이렇게 물어볼 수 있어요. 형님, 지금 60틱이나 올라야 되는데 그거 언제 기다립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여기예요. 지금 유동성 자체가 크기 때문에 금방 도달합니다. 아시겠죠? 천천히 기다리시면은 자리 느긋하게 저항값 맞고 1818.0 저항 맞고 그 다음부터 매도 위치값 잡으시면 유리한 포지션 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골드 가격에 대해서는 앞으로 추가적인 하락이 가능하다. 1750선까지 밀릴 수 있다라고 평가를 해주셨는데 오늘 데이 트레이딩 관점에서는 1818.5선 저항 맞고 내려오면 그때 매도 진입 한번 가능하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이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바로 다음으로 살펴볼 상품은 나스닥인데 나스닥이 어제는 그렇게 큰 흐름을 보여주지 못했습니다. 오늘에서는 조금 반등이 나와주고 있습니다. 0.27% 상승해서 12,108.50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과연 어떤 뷰 가지고 계실지 저희가 한번 팻말로 확인해 볼게요. 하나, 둘, 셋.
나스닥도 매도를 주셨습니다. 지금 골드도 상승하는데 매도 주셨고 나스닥도 상승하는데 매도를 주셨으니까 저희가 왜 그런 건지 좀 자세하게 여쭤볼게요. 네. 네, 사실 지금 미증시 관련해서는 시황이 없습니다. 네 없어요. 네, 시황이 없어요. 없는 게 좀 현실적인 답안 같아요. 왜냐하면 좀 지금 뜨뜻미지근해요. 뭔가 기다리는 듯 기대를 하면서도 시장 자체가 이제 부양을 좀 기대를 하면서도 어쨌든 뭐 공화당이 태클을 걸 거다라는 상황 자체 계속 전개되다 보니까 그래서 차트적인 분위기 연출로 박스에 대한 랠리가 다시 한번 들어갈 가능성을 좀 시사하는 게 오히려 낫다고 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동식 채널이에요. 이동식. 지금 차트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나스닥 12월물 이동식 채널입니다. 이동식 채널. 이동식 채널 자체 가파르지 않고 박스권을 충분히 구성하기 좋은 단가인데 지금 상단에 대한 저항대 자체가 이제 파동에 대한 국면 자체를 다 맞았다는 근거가 좀 성립을 해요. 그러면은 지금 이제 매수 수급에 대해서 단기적으로 나오고 재차 매도 수급으로도 들어가서도 이상하지 않는 단가입니다. 차트 구성으로 좀 봐야 돼요. 어쨌든 시황이 없다. 그러면 어떤 한 방향성 자체를 원웨이를 가지기에는 굉장히 힘들다. 이런 시황을 가지긴 힘들다. 그럼 박스에 대한 구성 자체로 보는 게 오히려 유리한데 지금 상단에 대한 고점 가능성이 제기되는 자리에서 어떻게 보면 박스 구성 내에서 매도 값으로 내려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좀 평가하는 게 오히려 나을 것 같아요. 근데 이러한 분위기 자체 좀 지속될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 연말까지 재미없는 장세가 이어지겠죠. 자, 근데 이제 틱 차트로 좀 이동을 해보도록 할게요. 데일리 기준이니까 틱 차트로. 지금 이제 상승분에 일으켰던 파동 자체를 보면은 이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 자, 이 세 자리죠, 세 자리. 그럼 고점 가능성을 시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틱 차트는요, 어쨌든 간에 이 하단 구간에 이때부터 지지를 한 번 더 맞게 되더라도 이 상단에 대한 고점 분위기가 연출됐기 때문에 밀릴 가능성이 높아요. 밀릴 가능성이. 화면이 조금 좁은 점 죄송합니다, 여러분들. 자, 밀릴 가능성이 제기가 돼요. 그러면은 지금 국면에서 보는 것보다 이 채널, 단기 채널, 데일리 채널 구간대에서 이탈 관점에서 좀 더 시사하는 게 낫다는 분위기예요. 이탈 관점에서. 미장하고 여러분들 시간 많아요, 여러분들. 전일 제가 봤던 포인트 자체는 어디였냐면은 자, 미증시 볼 때 딱 여기 봤어요, 여기. 자, 이 자리죠, 이 자리. 자, 이 자리 매수예요, 매수 자리. 이탈점 딱 나와버리니까 상황 자체가. 미장 개장하고 나서 이런 파동선이 그려져요. 천천히 대기하고 이 파동에 대한 어떤 측면 자체를 지켜봐야 돼요. 근데 제가 재밌는 얘기를 하자면 결국은 체결이 안 됐어요. 체결이. 근데 제가 시사한 자리는 이 자리예요. 시사한 자리. 불과 한 세네 틱, 네다섯 틱 차이로 체결이 안 됐는데 좀 대기가 가지다가 지금 나스닥 기준으로 네다섯 틱이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굉장히 적은 겁니다. 근데 매수분에 대해서 제가 이제 자리값을 오래 웨이팅하기 때문에 오히려 좀 힘들겠다 이 판단 자체가 있어서 이제 마감을 하고 추가적인 상승이 이어질 가능성이 굉장히 높으니까 매수에 대한 대응만 하셔라 이렇게 얘기 드리고 마감했는데 오늘은 산업 분위기가 완전 다르다는 거예요. 데일리 기준으로 고점 다 나왔는데 그러면 지금 더 올라갈 수 있겠지만 이 자리를 섬취하지 이제 먹으려고 하면 안 돼요. 이런 자리를. 이 자리는 올라가더라도 대기를 하셔요. 대기를. 올라가더라도. 60분봉에서 고점 분위기 연출됐지. 그리고 틱 차트에서도 고점 분위기 연출됐지. 상승분 일으키더라도 천천히 구경하시고 여기서 한번 지지를 맞는지 평가라고 상승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준비하는 거예요. 왜냐? 좀 있으면 밀린다. 이 관점으로. 그때부터 이제 매매 트레이딩 들어가는 겁니다. 왜냐면 전일 파동이 아직 이어지고 있는 국면이니까. 이게 깨지기 쉬워요. 상황 자체가. 최근 여러분들 보시면은 장파동 자체가 60분봉을 계속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죠? 야, 이거 더 상승할 거야. 이런 분위기는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박스, 구간. 오히려 이 가능성이 굉장히 놓여요. 이 가능성 자체가. 사실 이제 미증시 관련해서 시황 자체가 이제 실업
실업급여겠죠. 실업급여. 이제 아까 얘기했지만은 이제 실업수당 신청 건수가 최고치를 또 찍었는데 지금 정치적인 싸움에서 좀 밀당을 하는 분위기다 보니까 부양책이 확실하게 끌지는 않아요. 그리고 이제 월요일 날 있었던 어떻게 보면 재무부에 대한 그 회사채 매입 중단에 대한 게시 자체에 대해 좀 자세하게 설명을 드렸는데 내용이 굉장히 어려웠어요. 어려웠지만 오늘 나왔던 내용 자체 뭐 보시면은 옐런 의장이죠. 예, 옐런 의장. 옐런 의장이 이제 재무부 장관이 되는 상황인데 이제 말년병장이 나가는데 힘이 없다 보니까 시장 반영 가격 자체도 안 되는 분위기였고 이제는 옐런에 대한 발언 이런 부분이 굉장히 초점이 맞춰질 것 같습니다. 옐런 자체가 과제가 굉장히 많이 남아 있어요. 왜냐하면 이라는 것 자체가 정부에서 승인을 해주고 그리고 의회에서 합의를 보고 이제 부양을 하는 거기 때문에 재무부와 어떤 하원의 이런 조율 자체가 굉장히 중요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에 따라서 이제 미증시 변동폭이 좌지우지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습니다. 요새 시장 굉장히 어려운데 여러분들 저는 개인적으로 그래요. 지금 중장기 포인트 자체를 치면은 굉장히 독이 될 거라는 생각을 가져요. 어떤 확실한 시황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 부분은 크게 고민을 하셔야 돼요. 매일 이제 저기 서울경제 넘버원에서 외신이라든가 이런 부분을 다루지만은 앞으로 계속 시청하시면은 긴급적인 내용이라든가 긴급적인 속보 그리고 이 내용을 어떻게 이해를 하셔야 되는지 이런 부분을 자세하게 설명을 드릴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시청해 주시고 오늘 이탈점 자체 마무리로 나스닥 얘기 드리면은 자 단가 자체가 지금 단가상에서는 자 위치가 한번 측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위치값 보시면은 자 나스닥 기준 12월물 기준이네요. 12050 이탈 위치값 나오시 그때부터 매도 대응 들어가라 이렇게 좀 평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2050 12,050포인트 이탈 시 그때부터 매도 포인트 가능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지금은 나스닥 선물이 좀 상승을 해주고 있는데요. 지금 12,104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12,108포인트 지나가고 있는데 오늘 매도를 주셨는데 그 포인트가 바로 12,050선입니다. 그 선을 한번 터치하면은 매도 진입을 해도 좋겠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 여러분들도 이 점을 참고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 바로 다음 상품 만나보도록 할게요. 오일 보도록 할 텐데 오일이 지금 너무 많이 오르고 있는데 1.38% 올라와서 45.53달러까지 올라왔습니다. 과연 오늘 뭐 46달러까지 터치할 수 있을지 이 전고점 부근에 에서 오일이 달려가고 있는데 어떤 뷰 들고 계시는지 저희가 팻말로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하나, 둘, 셋. 오일은 또 관망을 주셨습니다. 매수를 드실 줄 알았는데 관망 주신 이유가 있을까요? 사실 전일 나왔다면 제가 매수 들었을 텐데 네. 너무 지금 올라갔나요? 네, 너무 단가가 이제 리스크가 너무 크다는 측면이 있기 때문에 사실 웨이팅을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이 생각을 해요. 지금 일단은 일봉 차트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봉 차트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올해 초부터 얘기했던 올해 초래요. 이번 달 초부터 얘기했던 45달러가 도달을 했네요. 결국은 그죠? 제가 이제 35에 대해서 45에 대한 레인지라고 좀 평가를 했는데 이 레인지 자체가 아직 유효해요. 근데 전일 어떻게 보면 이슈적인 발언에 의해서 가는데 제가 일단은 여러분들한테 언급 드리고 싶은 부분은 뭐냐면은 자 굉장히 재밌는 얘기를 할게요. 좀 이따 이제 이 얘기하고 가격 보고요. 그 리포트 하나 같이 보도록 할게요. 2021년도에는 어떤 가격에 대한 형성 포인트가 유리한가 이 주제를 가지고 좀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장 상황만 좀 얘기를 다시 할게요. 자, 지금 상승분이요. 여러분들, 지금 상승분이 이게 재밌어요. 여러분 앞으로 해선물 하면서 시황 볼 때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날짜가 픽스가 돼 있는 날짜, 픽스. 이제 확실하게 어떤 모모 회의, 모모 결정하는 날짜가 잡혀 있을 거 아닙니까? 갑작스럽게 속보로 나온 내용 말고.
예를 들면 이번에 오펙 회의 같은 게 있죠. 11월 30일부터 12월 1일까지 열리는 오펙 회의 같은 게. 근데 이 시장 분위기를 측정을 해야 돼요. 오펙 플러스 회의가 있는데 지금 여기서 나오는 내용 자체가 뭐냐면은 770만 배럴에 대한 연장 여부예요. 지금 770만 배럴을 매달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이행률조차 굉장히 좋아요. 지난 분기 이제 101% 달성을 했기 때문에 이행도 잘하고 있어요, 오펙에서. 근데 이거를 지금 가능성이 대두되는 건 내년 3월까지 또 770만 배럴 좀 맞추자. 이거에 대한 회의 내용이 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들. 근데 지금 시장 분위기가 뭐냐면은 당연히 하겠지입니다. 당연히 하겠지. 그러면은 회의 전에 시장 가격 반영 자체가 먼저 이루어져요. 제가 아까 시작할 때 얘기를 드렸는데 좀 극단적으로 표현을 드리도록 할게요. 이거는 100% 시황 그리고 50% 시황으로 봤을 때 극단적으로 얘기를 드리는 거예요. 뭐 100%는 없습니다. 근데 지금 오펙 플러스 감산에 대한 내용 자체는 100% 시황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100% 시황. 이런 거는요, 날짜가 정해져 있고 100% 시황이 있으면은 이때 시작 전부터 시장 가격 자체가 계속 반영이 돼요. 그러다가 12월 30일, 12월 1일 되잖아요. 자, 감산을 했는데 오히려 변곡이 떠버립니다. 시장 가격이 다 반영된 상태에서 결과치가 나왔으니까. 좀 어렵죠, 여러분들. 근데 지금 상황 자체가 이제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이죠. 다음 주 월요일부터 시작인데 월요일까지 상승분을 좀 유지할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근데 오늘 시작할 때 얘기했던 오펙 골드만에 대한 보고서 자체가 나왔는데 어제 내용이 그냥 아예 결과치가 나와버렸어요. 감산할 거다. 근데 이 지속할지는 모르겠다. 앞으로 합의가 이번 감산 말고 이 똘똘 뭉치는 경향 자체는 없다. 오펙 플러스끼리 이런 내용이 나왔어요. 뭐 그거야 오펙 플러스 자체가 연초에 있었던 마이너스 유가 사태만 보더라도 아실 거 아니에요. 갑자기 러시아 깨버리고 사우디 깨버리고 상황 자체가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집단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당연스러운 멘트였기 때문에 시장에 대해서는 그거에 대해서는 크게 신경 안 써요. 다만 이게 지금 결과치를 먼저 내보내버리니까 발표 전에 시장 가격 자체가 급등이 나왔던 건데 금일 시장 자체가 저는 개인적으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은 볼 수 있다고 보는데 단가가 너무 이상적이지가 않아요. 단가 자체가. 최소한 단기 지지라도 받고 올라가는 국면에서 봐야 되는데 그 국면조차 이제 조정대를 내리고 나서 판단해야 될 문제라고 보고 있습니다. 제 기준에서는 최소한 44달러에서 재매수 들어가는 게 좀 안정적이라고 보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오히려 전일 상승분에 대한 부분이 좀 웨이팅이 들어가야 되는 장세가 아닐까 하는 생각에서 관망을 들었습니다. 사실 유가 관련해서 제가 이제 오늘은 유가 관련해서 2021년도 전망을 할 거고 다음 주 월요일에는 이제 골드 전망을 할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 주 수요일에는 이제 귀금속 이제 구리 관련해 갖고 좀 설명을 드릴 겁니다. 자세하게 그때 하는데 오늘 유가 전일 시황이 있던 만큼 유가를 좀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 자, PPT 보면서 한번 얘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PPT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21년도 유가에 대한 전망입니다. 2021년도에 대한 유가의 전망. 자, 여러분들 이 부분은 제가 좀 확대를 하는데 확대를 해서 보여드리겠지만 지금 블룸버그에서 나온 내용이에요. 왜냐면 가격 전망을 펼쳐요, 연말에. 근데 유가에 대한 전망 자체가 나왔어요. 2019년도에서부터 좀 판단하면은 2019년도는 57달러 평균값을 유지하는 한 해가 될 거다. 2020년도는 39달러. 그리고 2021년도는 45달러입니다. 지금 45달러인데? 뭐 50달러 갈 수 있죠. 55달러 갈 수 있고.
그리고 35달러도 갈 수 있지만 평균치에 대한 전망 자체가 이 레인지 안에서 구성이 될 거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재밌는 내용이 뭐냐면은 자 여기 보시면은 비철금속, 에너지, 귀금속 이렇게 평가를 이루는데 과연 좋은 투자처는 뭐가 될 것인가, 제일 가장 많이 오를 종목은 뭐가 될 것인가 이렇게 평가를 하는데 가장 1등을 먹은 게 이제 구리예요. 구리. 그 다음 이제 원유고 그 다음 귀금속으로 좀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골드가 내년 되면은 이제 어떻게 보면 조정대가 좀 더 들어갈 거라 이런 평가값이 굉장히 우세해요. 지금 시장 상황에서. 자, 일단은 이 부분만 좀 인지하시고 제가 이 지금 PPT에 대한 내용 자체는 저희 이제 해산물 넘버원 노란톡이죠. 일단 좀 자료를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따가 이따 좀 올리도록 하고요. 왜냐하면 이게 중요한 문구가 아닌데 궁금하신 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따 올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내용 하나하나 보도록 할게요. 자, 2020년도에는 사실 이제 지금 백신 관련해서 내용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원유 수요에 대한 회복 가능성에 대해서 좀 시사라는 전망이 있어요. 유가가 사실 2018년도에 굉장히 하방세에 머물렀는데 45달러 레인지에서 상방을 좀 더 올라갈 가능성이 대두가 된다. 왜냐하면 원유 수요에 대한 회복 때문입니다. 올 한 해 이제 코로나19 터지고 나서 이제 원유 수요 자체가 급감을 했는데 이거에 대한 회복 기대감 자체가 굉장히 늘어나요. 회복 기대감. 자, 3대 원유 전망 기관에서 2020년 대비입니다. 2020년 대비 갭이 이제 6.7%로 개선될 가능성을 시사를 했습니다. 1번.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수요가 있으면 또 공급이 중요한 거죠. 근데 미국이라든가 오펙이라든가 이제 오펙은 계속적으로 감산을 시도할 거고 미국 쪽에서도 이제 어떻게 보면 생산량 자체를 크게 늘리지 않을 가능성을 대두를 해요. 이따 얘기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페이지 볼게요. 자, 원유 수요에 대한 측면 전망 자체가 이제 회복 국면으로 2020년도부터 상승세로 들어갈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평가를 하고 있어요. 자, 확대해서 좀 보도록 할게요. 자, 이제 수요 전망치만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2021년도 1분기부터 이제 상승에 대한 어떻게 보면 수요 회복에 대한 가능성을 굉장히 시사를 하고 있습니다. 이유에 대한 가능성은 어떻게 보면은 이제 불확실성이 있다 보니까 이제 내년 들어서면은 수요 회복이 원활하게 집중될 가능성을 블룸버그에서 내보내고 있어요. 자, 두 번째 내용은 이제 공급에 대한 추이 자체도 보면은 공급량 자체도 굉장히 늘어나요. 근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문이 많다는 거예요. 지금 시장 자체가. 왜냐하면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정권 자체가 에너지 전환 정책이기 때문에 공급량 자체를 늘리지 않을 가능성을 대두하고 있는 겁니다. 어쨌든 그래프에서는 수요량과 공급량 자체가 이제 우상향에 대한 포인트를 기록하지만은 수요량 자체가 공급량 대비해 갖고 늘어날 걸 전망하는 거예요. 상황이 간단하게. 자, 다음 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생산 비용으로 보는 유가의 적정 레벨 자체를 측정을 해야 되는데 간단하게 얘기해서 2020년도는 이제 유가 적정 레벨은 이제 생산 단가 이제 대비해 갖고 이 단가는 유지해야지 이제 어떻게 보면은 돈이 남는다 이거죠. 이 가격은 유지해야지 생산하는 사람도 돈이 남는다. 돈이 남아야지 생산을 할 거 아니에요. 셰일 업계라든가 이제 오펙 플러스에서도. 근데 그 단가 자체를 2020년도는 50레벨로 보고 있었는데 점점 이제 시장 자체가 생산 비용 자체가 낮아지는 추세다 보니까 더 적은 비용으로 원유 생산을 할 수 있는 시장 자체가 계속적으로 형성이 될 거예요. 그러면 유가 레벨 자체는 굉장히 앞으로 제한적인 거죠. 어떻게 보면은 막 60, 70 다시 재폭등할 가능성은 굉장히 없어요. 이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생산 단가가 낮아지고 있으니까 유가 자체가 이전과 같이 막 60, 70 이렇게 폭등하는 일 자체가 재현될 가능성이 거의 드물다는 걸 평가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거는 다른 내용이고 자, 이제 미국하고 오펙에 대한 상황 자체 한번 볼 것 같은데 이제 바이드노믹스에 대한 정책 자체를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얘기를 드렸어요. 그린 정책을 꺼내죠, 자꾸. 그린 정책. 상반되는 게 뭐냐?
이제 에너지 정책이 있겠죠. 자, 유가가 살아나려면은 에너지 전환 정책, 에너지가 주된 정책 자체를 뽑아내면은 원유 수요 자체가 일으키기 때문에 유가가 엄청난 상승을 일으켜요. 근데 유가가 지금 상승 국면을 올라가는 거는 코로나에 대한 회복 기대감으로 올라가는 거지, 바이든 후보에 대한 정책이 대두되기 때문에 제한적 상승이라는 그림 모멘텀을 그릴 거예요. 이거는 제가 이제 일봉상 차트에서 좀 이따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그린 정책이라는 거는 공급량 자체를 늘리질 않아요. 어쩔 수 없이 공급량 자체를. 공급량에 대해서 제한이 있다. 이렇게 평가를 이루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파이프라인 지원 중단, 연방 공유지 임대 신규 시추 금지 정책 등을 언급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이게 실현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자, 그러면은 또 정리를 해봐야죠. 지금 유가에 대한 상승 포인트는 어떻게 보면 코로나 회복 기대감에 대한 앞으로 상승을 다소 이어갈 가능성이 높다. 다만 공급 바이드노믹스 정권 하에 이전과 같은 유가가 60, 70을 넘어가는 사태 자체는 없을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하는 겁니다. 다음 내용 볼게요. 자, 그리고 오펙 플러스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시황이죠, 여러분들. 지금 시황입니다. 감산 절차를 지난 4월부터 돌입을 하고 지금 현재 770만 배럴을 계속적으로 감산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 이후 내용 자체가 580만 배럴이에요. 내년부터. 근데 이번 달 말에 나오는 회의 내용 자체가 야, 이거 연장하자 이거예요. 연장하자. 어느 정도? 한 3개월 정도만 연장하자. 3개월 정도만. 지금 조금 시기상조인 것 같아. 시장은 아까 평가했죠. 이게 너무 당연시하게 연장을 할 거. 어제 나왔던 골드만삭스 내용, 보고서 내용 자체도 연장하겠다 이거예요. 연장하겠다. 근데 우리 조금 단합이 안 돼. 이 연장에 대해서가 아니라 앞으로 이제 오펙에 대한 방향성 자체가 단합이 안 돼. 어떻게 될지 나도 모르겠다. 근데 이번에는 연장을 할 거다. 그러니까 상승이 그냥 치는 겁니다. 지금 내용을 이해하셔야 돼요. 유가 상승분에 대한 반영 자체를.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오펙은 계속적으로 감산을 할 거예요. 그리고 3개월에 대한 합의 자체가 이행이 된다면은 그 3개월 직전 1개월 전에 또 오펙 회의를 통해서 추가 감산을 할지 또 논의를 하겠죠. 근데 그때도 감산을 할 가능성이 일단은 굉장히 높아 보여요. 오펙 입장에서는 유가 가격이 좀 상승분을 일으켜야지 안정적인 이제 재정 확보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부분을 평가를 하는 겁니다. 자, 오펙에 대한 키워드 자체는 지금 감산 자체도 너무 잘 지키고 있고 감산에 대한 이제 의지 자체도 굉장히 강해요.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감산 자체가 계속적으로 진행될 가능성이 높다는 상황 내에서 지금 상승분 아까 차트 보셨죠? 12월 30일, 12월 1일에 있을 시장 가격 자체가 미리 선반영되기 때문에 가격 상승하고 오히려 이 날짜 되면요. 변곡 떨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미 가격 반영 다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리고 이 부분을 체크를 들어가셔야 돼요. 자, 원유 생산량 추이 자체는 제가 이제 노란톡을 통해서 이걸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전체적으로 평가를 한다면은 WTI 2021년도 평가값 자체가 35에서 55에 대한 박스권 구성, 그리고 평균 45에 대한 단가 구성으로 한 해가 이어질 전망이다 하고서 블룸버그에서 결론을 내었습니다. 생산 단가에서 이제 가격 자체 전망 자체가 가장 이상적인 게 45달러, 감산을 계속적으로 진행한다는 가정하에입니다. 이 부분. 그리고 미국 쪽은 공급량을 앞으로도 계속적으로 늘릴 생각 자체는 크게 없어 보인다. 바이드노믹스 정권 하에서도 그럴 것이다. 이렇게 평가하고 있어요. 자, 근데 이제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올 한 해도 2020년 2월, 3월에 있었던 상황, 이제 유가 마이너스 사태만 보시더라도 시장 상황 어떻게 급변할지 몰라요. 시장의 즉각적인 대응이라든가 어떤 반영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이런 부분을 평가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러시아나 사우디 같이 갑자기 나 이제 감산 안 해. 누구 좋자고 감산해? 이런 태도 나와버리면은 또 유가는 급락을 해버리는 사태가 터질 거예요.
자, 유가 차트 한번 마무리로 좀 더 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 차트 볼게요. 자, 유가를 이제 좀 길게 봐야 돼요. 유가. 근데 이게요, 잘 맞아 떨어져요, 여러분들. 전망치다 보니까 오늘은 좀 이제 재미로 보세요. 재미로. 자, 유가 자체가요, 앞으로 방향성이 이 저항대 자체를 좀 체크를 하셔야 돼요. 이 저항대 자체. 2021년도에는 여러분들 유가에 대한 레인지 자체가 이 저항에 대한 이탈 관점을 넘어서긴 힘들 거예요. 지금 보시면 58달러예요. 58달러. 58달러. 저는요, 개인적으로 언급드리는데 지금 단가 자체 도달 안 하지만 어떤 시황이 탁 터지고 나서 58달러, 55달러 도달하잖아요. 이때는 장기 자리를 한번 들어갈 만해요. 정권, 바이드노미스 정권 하에서 이탈 자리가 나올 가능성이 극히 적기 때문에. 근데 이건 어떤 시황이 붙어져야 됩니다. 예를 들면은 예시로 들게요. 극단적으로 예시 드리면 오펙 플러스에 갑자기 월 2천만 배럴 감산하겠다. 그냥 유가 팡 튑니다. 근데 오히려 제한적 상승이에요. 한 해 장세 랠리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제한적으로 들어갈 가능성이 대두가 된다. 그러면은 이 자리가 내년 한 해 이루어질 시 이 자리는 좀 집중해야 될 만한 자리예요. 굉장히 좋은 자리라고 평가를 할게요. 채널 구성에서도 단가 자체가 나올 가능성이 높으니까. 아시겠죠? 이 부분 좀 집중 있게 보고요. 지금 유가에 대한 제가 거시적인 평가 한 해에 대한 전망 자체를 펼쳤기 때문에 장을 좀 크게 보는 거에 대해서는 좀 양해를 부탁드리도록 할게요. 자, 지금 이제 분봉 차트로 오늘 당일성에 대한 단가 자체는 진입 자체가 좀 섣부르다고 하는 거는 다시 한번 언급드리지만은 지속적인 상승에 대한 반영 자체가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지만은 지금 단가 자체가 이상적이지 못하다는 판단하에요. 최소한 어떻게 보면 44달러까지 붙을 때까지는 좀 대기를 하시는 거를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가는 오늘 여기까지 마치고요.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골드 가고 그 다음 주 수요일에 이제 구리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21년도 전망 지금 펼쳐보도록 할게요. 자, 이상입니다. 네, 오늘 크루드 오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세한 전망을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 상승 여력은 충분하지만 그래도 지금 자리는 너무 높기 때문에 44달러 선 눌리면 그때 매수 진입 들어가자라고 정리해 보도록 하고요. 저희는 개장했으니까 상품별로 어떤 변동성 보이고 있는지 시세 다시 한번 확인해 보시죠. 네, 여전히 같은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부터 살펴보시죠. 네, S&P 500입니다. 0.17% 하락해서 3,626.5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나스닥은 강보합권 유지해주고 있습니다. 12,135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크루드 오일 가격입니다. 1.18% 상승해서 45.44달러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골드 가격입니다. 0.52% 상승해서 1,814달러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유로 FX도 강보합권입니다. 1.19110포인트 지나가고 있습니다. 네, 저희가 해외 선물 넘버원 이렇게 마칠 시간이 되었는데 방송 끝나기 전에 우리 해양 마스터께 마지막 한 말씀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있었던 자료 자체는 좀 볼만해요. 저희가 이제 노란톡 이제 공식 이제 오픈 채방을 통해서 제 자료를 드리도록 하고요. 여기 방 들어오시면은 수현님 들어오실 거죠? 네, 제가 들어가서 한번 상황 좀 보다가 네. 그러도록 네, 하겠습니다. 수현님 오늘 생방 중에 들어오신다고 얘기하셨으니까 약속 꼭 지키실 겁니다. 바쁘면 네. 나갈 수도 있어요. 네, 알기로는 크게 바쁘지 않은 걸로 알고 있는데 여기서 좀 저요? 이제 시황적인 얘기라든가 네. 기사도 좀 싸주실 거예요. 오늘 어떤 내용이라든가 그런 게 있는지.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여기 나오시는 이제 전문위원님들, 실력 있으신 전문위원님들과 다 같이 소통할 수 있는 자리 마련돼 있으니까 여러분들 들어오셔서 많은 소통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노란톡박 들어오시는 방법 소개해드릴게요. 검색창에다가 해외 선물 넘버원이라고만 검색하고 들어오셔도 가능하고요. 오늘 1시간 동안 고생해주신 해양 마스터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네, 참고로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렸던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상품의 가치나 수익률을 보장하진 않습니다. 또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도 준수하고 있습니다. 1대1 투자 상담부터 유사 수신 행위까지 모든 불법 사항들을 엄중하게 금지하고 있다는 점 저희가 다시 한번 전해드리면서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